강프로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일단 뭐 시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선반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선반영을 활용해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당일 시세가 어떻습니다. 그쵸? 뭐 특정하게 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당일 시세 기준에서 내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악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유상증자로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력 당한 부분을 모두 해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여기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가액 18,520원입니다. 지금 22,1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한다면 대략 20% 정도, 한 7에서 한 8% 정도, 한 그 정도의 하락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줍니다. 실제 줍니다. 이 가격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권리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청약일 이전에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증자를 받는데 18,520원에 더 살 거다. 그쵸? 더 살려면 이때부터는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 15%를 해줍니다. 근데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은 8월 9일이에요. 8월 9일 되면 15%만큼 가격이 꺾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22만 원으로 잡고 2만 원의 15%는 3,000원이죠. 그쵸? 그럼 17,000원, 여기서 2,000원 더하면 19,000원 정도,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거기까지는 권리락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권리락을 받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까지 한다면 18,520원은 약간 이렇게 비슷한 가격, 그쵸?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 장중에 매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증자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증자를 받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목적 자체가 되게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런 이 법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가면서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승계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떨어졌고 하나머트리얼즈 보잖아요. 하나머트리얼즈는 이미 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는 비메모리 쪽이고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삼성전자에서 HBM을 아무리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DI나 YC 같은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못 갔단 말이에요. 이런 숨겨진 악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숨겨진 악재에서도 여기 보세요.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적용치는 끝났어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유상증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쵸? 0%예요. 그리고 주주 배정 중에서 주주 배정이 안 되는 부분, 그쵸? 실권주가 발생을 합니다. 그 실권주는 대신증권에서 총액 인수 방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유상증자 실패는 안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주 상장은 8월 20일. 이건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니다. 그리고 청약받는 것, 신주 인수권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냥 계좌로 들어옵니다. 팔아도 이 신주 인수권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증자를 받지 않는다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왔으면 증자를 받고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미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세 적용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8월 9일 날 받은 권리락, 그쵸? 받게 될 권리락 15% 권리락을 내가 감안을 해서라도 유상증자를 받는 게 낫다. 그러면 이게 막 긴 기간 보유예수가 걸려 있거나 그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8월 20일 날 내가 18,520원에 신주를 받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4월, 5월 이쪽 구간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증자 관련돼서 뉴스가 여기서 딱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가격적인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대
반등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62평 딛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8,520원에 증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전체적인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용 전달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반영을 한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하나마이크론은 포함해서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실제 결과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470% 정도의 계좌 수익.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입니다.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가 돌파, 즉 선반영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종목단에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본다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람테크놀로지 고가 돌파 구간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4.8%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DI나 그런 종목, 이쪽도 삼성전자 쪽으로 AI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어떻죠? 수익 아직까지 보유 중. 금요일날 10% 상승세, 14%, 26%,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고가 돌파를 어떤 구조에 갖춰서 차트상 22평과의 기울기, 62평과의 이격도, 각도율이 어떤지, 배열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고요. 6월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자, 내용을 보면 재룡 산업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고가 돌파한 결과 일단 6월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 마감으로 종료가 됐고, 그 전에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4%의 수익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관련해서도 이미 나쁜 쪽으로 선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막 급하게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7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신주인수권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청약일 7월 29일, 30일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18,5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일종의 콜옵션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근데 요거 증자 관련된 이슈는 그냥 끝났다. 요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점을 공략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이해를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보셨던 400%가 넘는 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본다면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는데 모두 다 동일한 타점, 연습을 많이 하면 가능하다. 돌파 구간에서 다 공략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태성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고가 돌파한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자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사서 내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50% 정도의 단기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 수익은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시세를 활용해서 내가 탔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어떤 전략인지,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즉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드려놨고, 하나마이크론은 증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주인수권도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계좌를 인증을 하고 어떤 식의 타점을 잡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하나마이크론의 실제 유상증자가 발표된 기간은 5월 중순이었지만 이미 하나마이크론은 고가를 형성해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악재가 나온 거고, 좋아지는 부분, 나빠지는 부분이 전부 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